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820제, 82제. 한국경찰서부터 보시면 되나요? 우리 또 기출문제 중요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학의 기초 파트를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한국경찰 역사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풀어보셨을 것으로 믿고 18페이지의 내용인데 18페이지 1번의 한국경찰의 역사 설명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고조선에 8조금법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전해지고 있지는 않고 살인상해, 절도죄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법익에 대해서 전혀 보호를 하지 않았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고구려의 지방장관 달솔이라고 했는데 고구려의 지방장관 이름은 욕살이에요. 욕살. 여기 지방장관에 딱 보니까 그 5부로 나누어 달솔을 뒀다고 했는데요. 달솔은 백제시대 그 수도를 지켰어요. 수도. 백제시대 때 지방장관 이름은 방령이고 달솔은 수도라서 이 달솔은 지방하고도 관련이 없고 고구려하고도 관련이 없어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고려에 금오이가 있는데 수도경찰 순찰활동과 포도금란의 임무를 수행했다. 좋습니다. 이 금오이는 수도경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포도청의 전신이라고도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번 포도청은 성종 2년 장제에서 기원해가지고 포도청의 명칭은 중종 치세기 중종 35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자, 따라서 가보개혁 이전의 그 문제는 가보개혁 이전의 문제는 이 한 문제가 딱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 그 3월 1차 시험까지는 국사가 없었어요. 2차 시험부터 국사가 들어오면서 이 내용이 제외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고려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물어보았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22페이지 가셔가지고 22페이지 25번 문제를 한번 살펴주시면은 한국경찰의 역사에 있어서 보시면은 1번 고려시대 때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이 등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였고 라고 나오죠. 따라서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이 이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조선이라든지 고려라든지 그 시대에 경찰 제도만큼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 어사대는 사가 있는데 사자가 들어가면 감찰, 백관 규찰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사대가 있고 조선이 되면 이게 사헌부가 된단 말이에요. 자, 백관 규찰, 풍속 경찰의 임무를 수행했다. 옳은 지문이고 2번 이중규 서장님 했는데 상규 아니고 중규는 바로 목포경찰서장님이라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480명 나와버렸어. 그러면 480명 하면 9의 3이 480명이야. 9의 3 몇 개? 480개 해서 기억을 하자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0명의 예비검속자, 목숨 살리셨다. 구례경찰서장 안종삼 서장님. 3번에 보시면은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91년 이전
전투경찰 업무가 추가되었다. 전투경찰 업무가 추가된 계기는 1968년 김신조 사건입니다. 소방 업무가 배제되었다. 1975년 치안본부 시대니까 옳은 지문인데 제가 수업 때 이 시기에 해양경찰 업무가 배제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해경 업무가 배제된 시기는 91년 이전이다. 이후다. 이후의 내용이니까 그 시점을 잘 살펴서 전후로 내용을 풀어줘야지. 배제된 건 맞지만 91년 이전이 아니고 91년 이후에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4번 지문을 보시면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경위를 둔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데 갑오개혁 이전부터 갑오개혁 이후의 내용까지 골고루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뭐 통일신라, 고려, 조선만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고, 그죠? 예, 골고루 이제 지문을 모아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번으로 가셔가지고 2번에 가서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제도입니다. 최초의 조직법과 최초의 작용법, 경무청 관제직장,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해가지고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 옳은 지문이다. 두 번째, 내무화문에서 법무화문으로 변경시켰다. 틀렸네요. 법무화문에서 내무화문으로 변경이 되죠. 3번, 좌우 포도청을 합하여 경부가 아니라 경무청을 두고. 4번, 행정경찰 규칙과 위경죄 직결례를 혼합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했다는 맞는데요. 이는 조직법이 아니고 작용법입니다. 그래서 조직법인지 작용법인지 구분하시고. 3번, 한국경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는 병부, 사정부, 이방부가 있었어요. 품주가 아니라 이방부, 수사를 담당했다. 이방부. 경찰 업무를 수행했고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에서도 경찰 기능을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품주를 이방부, 통일신라 시대 때 수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방부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번. 니은번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1894년 일본 내각 결정에 따라 각이, 내각이라고도 하죠. 이 가가문 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경무청 관제직장은 우리의 최초의 조직법이고 행정경찰장정은 우리의 최초의 경무청 관제직장이 조직법, 행정경찰장정이 작용법인데 여기서 규칙은 일본 거, 우리는 장정이죠. 그래서 규칙을 장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줬어야만 이 문제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되고 디귿번에 일본 헌병이 주둔을 일찍 하기 시작했다. 군용 전선 보호를 목적으로 대구에 주둔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96년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죠. 그 이후에 군사와 행정, 사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경찰 제도의 일종의 전신이 되는 거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에서 보통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치사하게 우리나라에 가져다 썼다. 치사하다.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죠. 그리고 미음번,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으로 인수함으로써 경무부 밑줄 치안국으로 격하예요, 승격이에요. 부 아래에 국을 두기 때문에 경무부는 미군정기예요.
그래서 미군 부대니까 경무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자, 정부 수립 이후에 치안국으로 격화됐다 그랬습니다. 부국, 부청이었죠. 그래서 부가 자 부로 바뀌면 안 돼요. 자, 경무부에서 치안국으로 격화 조정되었다. 자, 그 이후에 자 치안 본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확대 개편되지만 이 두 체제는 내무부의 속국, 내무부 소속이었다. 그래서 독립관청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눈치를 봐요? 돈 주는 내무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경찰청이 되면서 내무부의 외청이 됩니다. 이 외청이 되면서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고 내무부로부터 허락받아 예산을 사용해요. 자, 국회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아요. 국회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가 1991년도부터다. 내무부의 외청은 경찰청으로 불리우게 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미음번 하나 맞고 나머지는 올바른 지문이 아니죠. 자, 이제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풀어주시고 제가 이제 주의사항만 언급을 해드리면 5번에요. 미군정기 경찰 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미군정기 자 기억번에 비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축소되죠. 확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축소라고 하셔야 되고 비경찰화 이루어집니다. 좋습니다. 고등 그리고 경제경찰은 폐지됩니다. 고등이나 경제는 폐지되지만 무슨 경찰 활동은 자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 바로 정보경찰 활동은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니은번이 바른 지문이 아니고 정보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신설됩니다. 디귿번 1946년 여자경찰 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와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근데 이 14세를 타깃출해서 15세로 바꿔서 냅니다. 자, 황당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만큼 꼼꼼하게 잘 읽어달라라는 뭐 그런 취지로 낸 것 같은데 제발 그런 문제 좀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게 뭐 인류 역사에 아주 혁명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나오면 맞추세요. 자, 그래서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와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47년 6명의 위원인데 이 6명을 5명으로 자 7명으로 8명으로 바꾸니까 6명 기억해 주세요.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여기까지 맞았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두게 돼요. 곧 폐지되죠. 정부 수립되면서 폐지되기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영미 영향을 받아 경찰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는데요. 그 민주적 요소 자리에요. 자, 능률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미군정기 때는 자,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능률보다는 민주거든요. 그래서 영미의 영향을 받아서 경찰 이념 및 제도의 민주적인 요소의 도입과 강화가 중요하지 능률을 강조했다.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 미군정기 올바르지 않는 내용은 니은, 니을 두 가지죠. 자, 6번도 순서 나열하는 문제. 자, 9번도 순서 나열하는 문제. 그리고 10번도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2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9번 문제 가니까 한국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이번 2차 시험 때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대적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억번,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신설 2000년.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신설 난세대서 싸이 2000년, 싸이 2000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자고 했거든요. 자,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이게 2000년이에요. 그런데 출제하신 분이 교재만 보고 내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지 마라 이런 말은 못 하겠지만 그냥 교재만 보고 내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사이버 안전국으로 바뀌었어요. 언제요? 2014년에요. 그러다가요. 자, 사이버 수사국이 됐어요. 사이버 수사국이 됐어요. 언제요? 2021년에요. 2022년도 그죠? 안전국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 수사국이 뭐예요? 수사국으로 또 들어갔어요. 언제요? 2023년에요. 10월에요. 곧 확정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이버 부서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그렇다 쳐. 아무튼 이게 나와서 뭡니까?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번 한 번에 끝나. 또 다시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또 다시 나오더라도 이걸 또 누가 틀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게도 중요하니까 그죠? 지금은 사이버 수사국이 여기 수사국 소속으로 업무가 흡수됐다. 왜냐면요 예전에는 온라인 수사하고 오프라인 수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사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범죄하면서 온라인 쪽 손 안 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같이 병행하더라. 자, 그래서 자 오히려 요 아래의 흐름 있잖아요. 요런 역사적 변천을 알아두시는 게 더 앞으로 유용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사이버 수사 그 특징이 수사 파트 가면 나오거든요. 사이버 범죄 종류랑 그런 걸 한번 내주면은 좀 더 시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은데 뜬금포로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를 날려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무튼 2023년 8월 2차 시험은 제가 참 문제 유형 자체가 제가 바라는 스타일대로 잘 나와서 해설 강의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자,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그 경찰 서비스 헌장 제정인데 서비스 헌장은 1998년이야. 1998년이고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이죠. 2021년. 그리고 자, 경찰법 제정은 1991년. 제주자치경찰은 이미 기출됐던 내용이니까 06년 육지에 다녀올게. 그래서 충분히 소거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4번 하나 볼까요?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24번을 이제 가끔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1번.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수사권을 가져오게 됐지 않습니까? 가져오면서 영장을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사 개시, 수사를 종결할 것인지,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하는 기관을 우리가 심사관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수사 개시, 진행, 종결, 영장 청구 여부를 주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결정합니까? 경찰서에서 결정합니까? 경찰서나 지방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영장심사관 영장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사심사관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 심사 여부는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한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 대화경찰관 제도의 도입인데요. 이 대화경찰관 제도의 도입은 굉장히 빠르게 2017년?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한 제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래전에 도입한 제도인데 스웨덴에서 실시한 집회 시위 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 제도라고 해서 집회 시위 현장에 가면 그 조끼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화경찰이라는 조끼 입으신 분들이 자, 과거에는 약간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압박적으로 집회 시위 관리했다면 지금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이미지로 관리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찰 활동이 변하죠. 그래서 그 최근의 경찰 활동 변화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꼭 뭡니까? 플러스 챙겨서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특강이라든지 자 풀다 보면 합격 100점 이런 그 특강 같은 거 할 때 꼭 추가해서 읽어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또 좀 더 보완하시고 3번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치안 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치안 역량을 해외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이라고 그래서 국정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정원에서 수행하던 안보 수사 업무가 이제 경찰로 이관됐어요. 2023년부터. 그래서 경찰청에는 안보 수사국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안보 수사권은 여기 안보 수사국으로 이관됐죠. 그래서 이번 개편에도 안보 수사국은 자 여전히 자 건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형사국, 수사국, 안보수사국 이렇게 세 개로 축소됐죠. 자, 단일화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렸고 그리고 여기 23번 3페이지 두 개만 더 풀어보고 외국 경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표상이 되는 인물 자, 우리 빨치산 자,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이를 사살하신 분 차이력 근무관 그리고 구례경찰서장님 안종삼 서장님 자, 다번에 거기 투표함 바꿔치기 요걸 환표라고 했죠. 환표 투표함 바꿔치기 부정선거를 최초로 자 휘슬 불호행하신 분이 누구다? 환표 사건 휘슬 불호행하신 분이 표니까 박재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경찰서장님 이준교 서장님인데요. 이 박재표 경위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분 관련된 내용은 어느 수험서에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연휴에 경찰 박물관 혹시 가셨습니까? 안 갔어요? 그 경찰 박물관 가잖아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부터 한국 경찰을 빛낸 인물들이 벽에 쫙 돼 있어요. 거기에 그 박재표 경위가 딱 있어. 그러니까 요 출제하신 분이 뭐 거기를 가셨는지 아니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찰 자체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이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낸 거지 뭐 독특하게 이분만 내려고 해서 낸 건 아닙니다. 한국 경찰을 빛낸 인물 중에 부정선거를 휘슬 불호행하신 분으로 거기 박물관에 가면 딱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뜬금포를 날린 건 아니고 나를 원해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말고도요 더 있어. 그 벽에 붙으신 분들이.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그 한 번 정도는 보고 갈 수 있게끔 저희 커리 안에 넣어가지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았죠? 제가 그 사진이랑 다 찍어왔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인물들까지 다 있어. 나중에 교과서에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한 번이라도 그래도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건데 뜬금없이 나오면 당황하니까 시험 전에 한번 쭉 보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자, 그 밑에 31번 문제에서 그 포인트로 잡고 낸 지문이 뭐냐면 순검이에요. 그래서 이 순검에 대해서 뭐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를 다녀오신 분이 내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31번에 행정경찰장정은 최초의 작용법 맞아요. 행정경찰의 업무 목적, 과잉 단속의 언금, 엄하게 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과잉 단속, 비례 원칙이겠죠? 이걸 위반한 단속을 하면 벌을 준다고 해서 징계, 채용,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번 순검이 근무 중에 다치거나 순직을 했을 때 치료비와 장례비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했죠? 흉금 규정이라고 그랬죠? 자, 순검과 간수, 사상, 흉금 규정이었습니다. 흉금 규정. 자, 여기 순검은 순경이고 간수는 간부예요. 자,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다치면, 자, 이게 흉금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겨 돈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 치료비를 주다, 금전을 주다 이런 뜻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불이웃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거 있잖아. 이걸 당시에는 흉금이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픈 사람, 사상, 다친 사람 흉금 규정을 두어서 치료비랑 장례비를 주었다 하는 건데, 그죠? 이런 건 역사서 안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대학 교재 역사서 찾아가지고 정답 해설 정확히 달아놨잖아. 나같이 정확히 단 사람 나는 아직 못 봤어. 자, 따라서 그리고 답안에 범죄 직결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 97개가 아니라 87개. 자, 여기서 범죄 직결례가 아니고요. 경범죄 있잖아요. 경범죄 처벌 규칙이에요. 경범의 종류가 몇 개 있었다 당시에? 87개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경범이. 근데 이때 가벼운 범죄인 경범은, 자, 재판을 받아야 했다.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경찰관이 채찍질을 했대요. 채찍질을. 이걸 범죄 직결례라 그래. 그럼 범죄 직결례는 실체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야. 그럼 87개 항목을 87개 항목을 가지고 있는, 자, 법은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이에요? 요건 실체법이지. 자, 실체법이고, 자, 항목을 가지고 있는 법은 실체법이고, 이 87개 항목을 위반했을 때, 자, 절차법이 필요한데 그 절차법이 바로 범죄 직결례야. 어떤 뜻이냐, 그죠?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이 조금 답은 찾을 수 있게끔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내고 싶었나 봐. 알았죠? 예, 꼭, 자, 내고 싶어서 이걸 내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범죄 직결례랑 경찰범 처벌 규칙. 자, 경찰범 처벌 규칙. 이 절차법이 범죄 직결례다. 알았죠? 그래서 이 범죄 직결례 때문에 우리 한국민을 진짜 인권 탄압했다는 거잖아. 무슨 우리가 무슨 집에 무슨 노예도 아니고 뭐 좀 잘못하면 불러서 그 길에서 막 채찍 주고 막 때리고 그랬다면서요. 벌금 부여하고.
재판도 없이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옳은 지문이 아니고 라버는 또 신기한 게요. 치안유지법을 1925년에 제정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라버는 맞는 지문으로 처리가 됐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런 뉘앙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의제기 깜이었다. 그런데 의제기 안 받아줬어. 출제위원이 그냥 왕이야. 자, 그래서 라버는 좀 논란이 있었지만 맞는 것으로 일단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문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추정하기보다는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비교 경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했나요? 그래도 또 우리 파리제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비교 경찰의 문항수가 몇 개 안 되니까요. 제가 다 설명드립니다. 자, 1829년 영국의 수도경찰 탄생이에요. 1829년 영국의 수도경찰을 창설한 당시의 내무부 장관 로버트 필. 자, 로버트 필. 기본 원칙 12개 개혁 방안이 있는데 기본 원칙하고 이 중에 1번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예방이다. 이 예방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꾼다? 대응, 진압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대응, 진압 이렇게 바꾸면 틀린 지문 돼요. 대응을 뭘로 바꾸자? 예방.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해야 된다는데 물리적 권한 사용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한마디로 권총, 무기, 물리력 사용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근육이 있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아야지. 제가 이렇게 근육으로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근육도 없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아야지. 자, 그리고 3. 적절한 경찰관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이며 제복과 계급을 통해 군대식으로 조직됨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개혁 방안 포함해가지고 정보 통제하에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가시적인 모습으로 효율성을 판단한다. 가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소율. 범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범죄 감소율로서 자,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감소율. 3번, 제대로 정말 팡 하고 터진 게 2023년 1차 시험이죠. 자, 그래서 여기 NCA는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NCA는 2013년. 무엇과 무엇의 합이다? 자, SOCA, 소카 플러스 CEO PC. 사장님이 PC를 책상 위에 놓고 있나봐요. 사장님 PC, CEO PC. 자, 소카. 사장님이 소카 타고 다니잖아. 자, 여기는 중대조직범죄, 아동범죄, 중대조직범죄, 아동범죄. 요 두 개 합쳐가지고 국립범죄청을 만들었다. 2023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요. 자, 미국의 FBI, 미국의 FBI가 있는데 이 FBI는 1908년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꼭 알아놓으셔야 돼. 안전벨트. FBI 1908년 안전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독일의 BKA. 자, KA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자, 연방 헌법기관의 미국의 FBI는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9.11 테러 이후에 테러 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고, 그 밖에 독일의 BKA는 연방 헌법기관 요인들에 대한 신변 경호, 그 경호에다 포인트 하나 주시고요. 요인 경호. 그래서 경호부를 따로 두고 있다. 그러면 청사 경비. 자, 헌법기관에 대한 청사 경비 업무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네? BGS. 근데 이 BGS가 BPOL로 최근에 명칭 바꿨다 그랬어요. 연방경찰청, 연방국경경비대에서 연방경찰청으로. 그래서 연방헌법기관 요인에 대한 경우인지, 연방헌법기관 청사경비인지 요걸 구분해서 정리하자라고 했고, 결국 출제위원이 3번 국가수사본부는 법무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안에 두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이다. 정답 4번이었고요. 문제 4번. 미국은 경찰 업무 집행에 있어서 범죄 대응의 효율성보다는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법 절차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가 1960년. 그래서 1960년에 등장한 판례가 3개 있다 그랬죠. 미란다 판결, 맵 판결, 에스코베르도 판결. 1960년 인권보호와 관련된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고, 프랑스 군인 경찰은 국방부 소속이에요. 군인 신분인데 경찰 업무 할 때는 또 내무부 장관 그 지시를 받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사법 기능 동시에 수행해. 한마디로 군사 활동, 군사 기능, 행정 기능, 사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프랑스 군인 경찰. 프랑스 경찰에서 가장 핵심인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잖아요. 이런 군인 경찰 활동이. 프랑스 역사와 프랑스 국토의 특징 때문에 군인 경찰이 존재한다. 3번 일본 경찰은 수사의 개시와 진행은 할 수 있지만, 개시 진행 할 수 있지만 무슨 권이 없다? 초동 종결권. 우리나라 경찰은 있는데 일본 경찰 없는 게 종결권이에요. 그리고 영장 청구권이 있지만 구속, 구류영장 청구권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일본 경찰은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어요. 짜라라짠짠짠짠. 자, 일본 경찰은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이게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영장 청구권은 있는데 그 중에 구속영장 청구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 경찰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제한을 두고 주었다. 일본 경찰은 일부 제한을 두고 받았다.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알았죠? 일본 농후하다. 자, 4번에 독일의 경찰은 주 단위의 국가경찰입니다. 그래서 종결권이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문제 5번. 23년 7월 경간부 시험인데요. 자, 워커센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워커센 위원회에서 그 미국 경찰의 문제점을 보고서로 제출한단 말이에요. 상규쌤 위원회. 알았죠? 경찰력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보고하자. 자주 보는 게 제일 좋다. 알았죠? 하루에 매일 30분 너무 적어. 1시간. 알았죠? 꼭 1시간씩이라도 보고 가라. 뭐 가끔 여러분 공부 계획 세울 때 월화수는 형사법, 목금토는 월화수는 경찰학, 목금토는 형사법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목금토에도 경찰학을 1시간씩은 보고 가라. 그래야만 이게
휘발성을 방지한다. 그럼 볼 때 뭘 볼 것이냐? 지금은 파리제 위주로 보시고, 그죠? 지금은 파리제 위주로 보시고 점점 시험이 가까워져 올수록 단권화된 교재 쪽으로 옮겨가시면 되지. 단권화용 교재 쪽으로 옮겨가셔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보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자, 화이팅. 아니,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책 몇 장씩 읽는다면, 불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또 아침마다 몇 장씩 읽으실 거 아니에요. 하듯이. 알았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알았죠? 자, 그만하고 이제. 자, 워커센 위원회 오거스트 볼머 미국 경찰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경찰관 선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능과 정신병 신경학 검사를 도입을 했다. 그 아들이래. 그 제자. 갑자기 종교 행사할 뻔했네. 따라서 그의 아들이 아니고 제자께서 제자가 윌슨이야. 1인 순찰제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래서 여기 1인 순찰에다 밑줄 하나 긋고, 이 윌슨이 강조한 순찰은 2인 순찰이 아니라 1인 순찰이고 차량이었어요. 도보였어요. 윌슨이 경찰 활동의 효율을 강조할 당시에는 차량 순찰이었어요. 알았죠? 차량 순찰. 자, 지금 1970년, 80년대 이후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강조하는 순찰은 도보 순찰입니다. 도보 순찰이다. 알았죠? 윌슨이 강조하던 순찰은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사회 경찰 활동 이런 개념이 등장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량 순찰을 강조했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1908년이에요. 1903년이 아니라 1908년 최초의 연방수사기구가 탄생했는데 요게 법무부 소속이란 말이야. 법무부 소속이다. 자, 이때 연방 최초의 연방경찰기구 이렇게 나오면 연방보안관 US 마샬이고, 연방의 수사기구,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구가 FB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US 마샬 연방보안관은 주로 죄수 호송을 담당을 했는데 18세기 때 만들어져요. 연방보안관 제도는. 아셨죠? 주와 주 간의 통상의 증가, 기타 화폐 위조, 범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연방보안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FBI하고 연방보안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미국 최초의 연방경찰, 연방법 집행기관은 연방보안관 US 마샬이고 수사기구가 FBI예요. 수사기구가 FBI.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진, 경관, 우리 공채 시험 다 통틀어서 공식화된 외국 비교경찰 문제 6문제는 반드시 잘 정리하시고, 제가 시험 제 커리 안에 주제별 정리 있거든요. 범죄 항만 외국 경찰 문제만 70문제 풀어드려요. 외국 경찰 문제만 70문제 드리는데 저도 너무 여러분들 부담 드리기 싫어가지고 줄여서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영국 경찰 10개, 미국 경찰 10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게 종합형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보니까 거기는 이제 기출도 다 넣었어요. 기출도 다 넣어 보니까 한 7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거 보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불안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제별 정리 안에 외국 경찰도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건 요 파리제 다 끝내놓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소화 완전히 시키시고, 그리고 뭔가 좀 더 풀어보고 싶다 배고플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의 경찰 행정법 파트로 가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자 출발하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